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니 참으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올해로 제가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참 긴 시간이죠.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수많은 이별을 겪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길을 걷는 일과 같더군요. 그런데 그 길 위에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진심을 읽는 눈입니다. 나이 55, 이른바 50대 중반에 접어들면 세상의 이치를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식들도 다 키웠고 사회에서도 제법 자리를 잡았을 시기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에 우리는 가장 깊은 배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사람의 속내를 깊이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지만 이제 조금 숨을 돌리려 하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입으로는 달콤한 꿀을 바른 듯 말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서늘한 칼날을 품고 있는 이들, 이른바 구밀복검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을 맴돌곤 합니다. 제가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아픈 상처는 적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를 가장 잘 안다고 자처하며 다가와 달콤한 위로를 건네던 이들, 내 귀에 즐거운 소리만 들려주던 이들이 던진 그 한마디가 노년의 문턱에 선 가슴에 깊은 대못을 박더군요. 젊은 시절에는 상처를 받아도 다시 일어설 기력이 있지만 55이 넘어받는 인간관계의 상처는 회복하기가 참으로 더딥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가 단순한 아픔을 넘어 내가 살아온 인생 전체를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도대체 사람을 어떻게 보고 살았나 하는 자괴감이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한 힘이 있습니다. 어떤 말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어떤 말은 멀쩡한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가 100년의 세월을 통해 배운 조금은 아프지만 꼭 필요한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변에 흔히 나타나는 세 부류의 위험한 사람들을 식별하는 법입니다. 겉으로는 더없이 선하고 인자한 척하며 다가오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에너지와 평온을 앗아가는 이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왜 그들을 경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상대를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소중한 남은 인생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를 치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지혜로워져야 하고 그 지혜의 첫걸음은 바로 분별력에서 시작됩니다. 나이 먹으면 다 친구지 뭐 라는 아니란 생각이 여러분의 노후를 고독과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나온 100년의 기억 속에서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방해할 저들의 교묘한 가면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마지막 당부이자 삶의 무게를 견뎌온 선배로서의 진심 어린 충고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주변이 조금은 다르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평화는 거짓된 관계를 끊어낼 때 비로소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이제 그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경계해야 할 부류는 바로 지나친 찬사로 여러분의 눈과 귀를 가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살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진실한 사람은 결코 아첨하지 않더군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가을이라 할 수 있는 55 무렵이 되면 사람은 묘하게도 칭찬에 목이 마르게 됩니다.
자식들은 품을 떠나고 일터에서는 뒤로 물러나야 하는 시기이다 보니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바로 그 틈을 타서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이들이 다가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작은 성취를 하늘만큼 부풀리고 여러분의 실수를 지혜로운 결단이라며 지켜 세웁니다. 역시 형님밖에 없으십니다. 언니는 어쩜 그렇게 완벽하세요. 같은 말들을 쏟아내지요. 듣기에는 참 달콤합니다. 마치 가물었던 땅에 단비가 내리는 기분이 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목적 없는 칭찬은 없습니다. 이유 없이 쏟아지는 찬사 뒤에는 반드시 그만한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제가 미움 뒤에 칼을 숨긴 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들이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여러분을 고립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골라서 해줍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나에게 필요한 쓴소리,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줄 진정한 벗들의 이야기는 멀게 느껴지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질투해서 저런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결국 달콤한 말을 하는 자신들만 믿게 만드는 것이지요. 제가 젊은 시절 보았던 한 친구가 생각납니다. 그 친구는 주변에 늘 사람이 북적였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를 대단한 위인인 양 떠받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이 정말 특별한 사람인 줄 착각하며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느라 재산과 시간을 다 써버렸지요. 그런데 정작 그 친구가 사업에 실패하고 병이 들자 그토록 찬사를 보내던 이들은 단 한 명도 곁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 줄 알았다. 자기 분수도 모르더니라며 가장 먼저 비수를 꽂은 것도 그들이었습니다. 칭찬이라는 것은 잘 쓰면 보약이 되지만 잘못 쓰면 독약이 됩니다. 특히 55 이후의 인생에서 과도한 칭찬은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소매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만류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칼을 품은 자는 여러분이 벼랑 끝으로 걸어가고 있어도 참으로 당당한 걸음걸이십니다 라며 박수를 칩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하기 좋은 수단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가만히 둘러보십시오. 평소에는 연락도 없다가 내가 무언가 이룬 것 같을 때 혹은 내가 힘이 좀 있어 보일 때만 나타나 찬사를 늘어놓는 이가 있습니까? 나의 단점조차 장점이라며 추켜 세우는 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과 조금은 거리를 두셔도 좋습니다. 그것은 야박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입니다. 우리는 이제 남의 평가에 일희일비할 나이가 아닙니다. 나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훨씬 중요한 시기이지요. 껍데기뿐인 칭찬에 마음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속이 빈 나무일수록 겉모양만 화려하게 치장하듯 진실이 없는 사람일수록 화려한 수식어로 말을 꾸미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그런 이들의 입술 서비스에 낭비하기에는 남은 생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부류, 즉 늘 약한 모습으로 다가와 여러분의 선의를 이용하는 이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두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류는 늘 약한 모습으로 다가와 우리의 선의와 동정심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앞서 말씀드린 칭찬하는 사람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들은 당신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며 자신의 불행을 무기 삼아 다가옵니다. 입으로는 늘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정작 여러분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갉아먹는 이들이지요. 저는 이런 이들을 가리켜 감정의 채무자라고 부릅니다. 55이라는 나이는 마음이 참으로 넓어지는 시기입니다.
고생도 해보았고 아픔도 겪어보았기에 남의 사정을 들으면 남일 같지 않게 느껴집니다. 오죽하면 나한테까지 와서 이런 소리를 할까 싶은 마음에 지갑을 열고 마음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진실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남에게 폐가 될까봐 자신의 아픔을 꽁꽁 숨기려 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불행을 전시하고 눈물을 보이며 다가오는 이들은 그 눈물을 일종의 거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분을 배려하는 척하면서 결국은 자기 뜻대로 상황을 끌고 간다는 점입니다. 내가 이런 부탁을 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언니 아니면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그래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교묘한 정서적 협박입니다. 여러분이 거절할 경우 여러분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무언의 압박이지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선의를 베풀다 보면 어느새 상대는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정작 여러분이 지쳐서 조금이라도 거리를 두려 하면 그들은 그동안의 고마움은 싹 잊은 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여러분을 비난하는 선봉에 섭니다. 제가 100년을 살며 관찰해 보니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타인의 에너지를 먹고 사는 기생식물과 같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일어설 의지가 없습니다. 그저 기대기 좋은 나무를 찾아다닐 뿐이죠. 여러분이 그들을 돕는 것이 선행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뺏는 것이며 동시에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 비축해 두어야 할 소중한 정신적, 물질적 자산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 이런 관계에 휘말리면 심신이 급격히 피로해집니다. 기력이 예전 같지 않은데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자처하다 보면 정작 내 가족과 나 자신을 돌볼 기운이 남아나지 않게 됩니다. 영혼이 탈진한다는 말이 있지요. 그런 상태로 노년을 맞이하게 되면 삶이 참으로 무거워집니다. 인정을 베푸는 것과 이용당하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결한 마음으로 남을 돕되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와 너무 잦은 하소연을 하거나 끊임없이 도움을 요청한다면 잠시 멈춰 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관계가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인지 아니면 나만 일방적으로 소모되는 관계인지 말입니다. 참된 인연은 서로의 어깨를 빌려주는 것이지 한쪽이 다른 한쪽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55, 이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할 나이에 타인의 삶까지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집착이며 잘못된 책임감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선의를 이용하는 그 달콤하고도 슬픈 목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류는 바로 걱정의 가면을 쓰고 다가와 교묘하게 우리를 비교하고 깎아내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겉으로 보기엔 누구보다 나를 생각해주고 내 앞날을 걱정해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달콤한 말 한마디 속에 독을 묻혀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이들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지인들이나 친척들 사이에서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 라는 말로 상대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경우가 참 많지요. 55 무렵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게 됩니다. 내 자식의 취업이나 결혼, 남편의 퇴직, 그리고 내가 가진 재산의 정도까지 말입니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마음 한구석에 늘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일까? 남들보다 뒤처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죠. 이 교묘한 사람들은 바로 그 불안의 틈새를 정확히 파고듭니다. 그들은 대화를 시작할 때 항상 여러분의 안부를 묻는 척합니다. 요즘 아드님 회사는 괜찮니? 혹은 그 집 아파트는 시세가 좀 올랐어? 하고 묻지요. 그러고는 이내 내 친구 아들은 이번에 대기업 임원이 됐다더라. 누구네 집은 이번에 강남으로 이사했다는데 부러워 죽겠어라며 슬쩍 남의 성공을 늘어놓습니다. 언뜻 들으면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같지만 그 말의 끝에는 항상 너는 왜 여태 그 모양이니? 라는 암묵적인 비하가 깔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진심은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불행하거나 부족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공허한 삶이 보상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힘든 일을 겪을 때는 누구보다 빨리 달려와 위로하는 척하지만 그 속마음은 타인의 불행을 확인하며 안도감을 느끼는 샤덴프로이데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에게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면 진심으로 축하하기보다는 요즘은 그런 거 다 소용없다더라며 찬물을 끼얹는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을 살며 느낀 것은 인간의 가장 추한 본성 중 하나가 바로 가까운 사람의 행복을 시기하는 마음이라는 점입니다. 맹목적인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은 걱정하는 척하는 경쟁자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약점을 가장 잘 알고 있기에 어디를 찔러야 가장 아픈지도 잘 압니다. 그리고 그 공격을 조언이나 걱정이라는 예쁜 포장지로 싸서 건네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입으면서도 상대를 탓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 자신을 자책하게 됩니다. 여러분, 55 이후의 삶은 남과 비교하기 위해 존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열매가 조금 작더라도 그것은 내가 흘린 땀의 결실이며 내 자식이 남들보다 조금 늦더라도 그것은 그 아이만의 속도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교묘한 말들에 흔들려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로 시작하는 말 중에 정말로 여러분을 위한 말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은 비교를 통해 여러분을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묵묵히 곁을 지켜줄 뿐입니다. 이런 이들을 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교의 잣대를 들이밀 때 그렇군요. 다들 잘 살면 좋은 일이죠 하고 담담하게 넘기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그들의 입술에 맡기지 마십시오. 타인의 잣대로 나를 평가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내 인생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관계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진정한 평안의 길로 나아갈지 그 결론적인 지혜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 인생의 황혼을 어떻게 아름답게 가꿀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시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 이야기하며 글을 맺으려 합니다. 지금까지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원망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질서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55, 이 나이는 인생의 저녁 노을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낮 동안에 뜨거웠던 열기를 내려놓고 세상을 온화한 빛으로 덮기 때문이지요. 우리네 인생도 그래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것은 인간관계의 가지치기입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부터 인맥이 재산이라는 말을 들으며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100년을 살아보니 내 마음을 병들게 하는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더군요. 나에게 독이 되는 말을 내뱉는 사람, 나의 선의를 이용하는 사람, 끊임없이 나를 남과 비교하며 깎아내리는 사람들을 이제는 평온하게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남은 내 삶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자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정리할 때는 요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물 흐르듯 천천히 거리를 두시면 됩니다. 상대가 무례한 말을 던지면 예전처럼 맞서 싸우거나 속상해하지 말고 그저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하고 마음속으로 선을 그으십시오. 내 마음이라는 정원에 아무나 들어와 꽃을 꺾고 쓰레기를 버리게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정원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또한 물건을 비우듯 말도 비워야 합니다. 남의 이야기에 귀를 닫는 법을 배우고 내 안에 부정적인 말들도 밖으로 내뱉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귀는 열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여기서 귀를 연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소음을 다 듣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지혜로운 소리만을 가려듣는 분별력을 뜻합니다. 55 이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화려한 사교 모임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진실한 친구와 나누는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단단한 내면의 힘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대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나 하는 억울함이 가슴을 치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 마음조차 이제는 놓아주십시오. 그들이 던진 칼날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결국 피를 흘리는 것은 여러분 자신일 뿐입니다. 그저 저 사람은 저런 그릇이구나 하고 인정하고 넘어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보다 훨씬 귀하고 깊은 강물 같은 사람입니다. 강물은 오물이 들어와도 잠시 흐려질 뿐 결국 스스로 정화하며 바다로 나아갑니다. 저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 고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괜찮다는 위로입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당신의 마음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만큼 순수하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는 그 따뜻함을 남이 아닌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베푸십시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기품이 생깁니다. 인생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참 긴 여정입니다. 55, 아직 여러분 앞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계절들이 남아 있습니다. 가짜 웃음과 달콤한 거짓에 속아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정직한 땀방울을 귀하게 여기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이들과 함께 하십시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내면의 등불을 밝히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평온하게 걷다 보면 어느덧 여러분의 삶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고귀한 향기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